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창한 봄을 맞이해서 이 BBS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법회를 하시면서 이 방송국에서 좀 주제를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현안들,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어떤 그 갈등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불교적으로,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불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한번 봐야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 생각하는 바를 조금 얘기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세상에서 동일한 시공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제안을 받고 뉴스를 별로 많이 안 보고 지냈는데, 최근에 뉴스들 이렇게 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이제 전쟁하는 느낌이 이렇게 왔어요. 그죠? 중동이라는 곳이 그렇게 돼 있고,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서 지진이 한번 왔고요. 그 전에 대만에서 또 큰 지진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세상이 지금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큰 변화가 있는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그 선거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출가하기 전에 유교 공부도 했고 경전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국 역사도 이렇게 되짚어 보고, 중국의 역사들, 중국의 이제 통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서라든지 그 이후에 춘추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역사적인 우리 그 역사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있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국인이 너무나 훌륭한데, 우리 한국인이 이제 21세기에 꼭 지향해야 될 정말 목표가 하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역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은 태극으로 이루어졌어요. 태극은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양은 다시 순수음, 순수양은 없어요. 순양과 순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음양이 서로 상생상극하면서 이렇게 갈마드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것만이 옳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뒷면이 있으니까요. 절대선, 그건 조금 뒤로 보면은 또다시 절대선이라고 하는 완벽한 믿음이 그걸 이제 도그마티즘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주 그냥 그 집착을 하게 만들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법집이라 그래요.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이라고 하는, 무아라고 하는 걸 깨달았고 공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내려놔라. 다 집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양변을 같이 놓고 보고, 불교에서는 그걸 불입법문이라 그래요. 우리 유막어사가 유막행생이는 불입법문, 둘이 아니고 둘이 없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다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항상 가장 사유하기 쉬운 거는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거기를 갈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움직일 거냐 그냥 있을 거냐, 마음을 일으킬 거냐 쉴 거냐, 결국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태극과 음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동양에서 뭐 역학 얘기하면서 썼지만 서양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3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그거는 세상은 심플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성별은 남녀밖에 없어요. 제3의 성별이 없습니다. 모든 걸 이분화해서 생각하기 쉬워지죠. 밤과 낮만 있습니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공간이 있죠. 그죠? 그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보다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게 그냥 그저 그런 게 더 많아요. 근데 선악 시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사유를 그 분별적 사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런 사유를 하기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극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타너 스님 연구해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태극을 아는 것을 각이라고 한다.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태극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눠져 있는 어떤 세계, 완벽하게 나눠져 있는 이 세계가 결국은 하나더라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고, 그걸 다른 말로 붓다가 깨달으셨다고 하는 중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신론에 일심이문이라 그랬어요. 심진여문이 있고 심생멸문이 있는데, 진여와 생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무상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생멸문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결국 일심으로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신론의 메시지입니다. 원효대사는 팔만대장경을 이 기신론의 일심이문으로 모든 걸 다 회통하셨어요.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양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양변을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불입법문, 그러니까 진공과 묘유, 진여문과 생멸문은 진공과 묘유죠.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보편적인 진리, 근본적 자리는 하나로 통해져 있다. 만법이 귀일해 있다. 그 자리는 변할 수 없는 건데 말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생멸문으로 오면, 있음의 세계로 오면 다 펼쳐져 있다. 그거는 끊임없이 나눌 수 있고 이 분석할 수 있는 세계로 나온다. 생멸문의 세계다. 그것이 이제 묘유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진공과 묘유가 하나가 되는 세계가 바로 중도의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화두가 중이었습니다. 중. 이거 참 알기 어려운 세계였어요. 중이라는 세계를 출가하고 나서 경전도 보고 참선도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요. 이것은 영원한 인간의 과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도는 쉽지 않아요. 현실에 딱 넘어오면 정치라고 하는 거를 딱 했을 때는 음양으로 나누어 가지고 51대 49로 51이 돼서 이 승리하는 거,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중간에서 양변을 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 그 다음에 양변을 다 인정하면서도 그걸 다 통합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하나로서의 중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쉬운 걸 선택하죠. 사람들은 쉬운 걸 선택합니다. 한쪽을 몰아서 이쪽에 조금이라도 이기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어떤 선거제도 같은 걸 형태해서 모든 방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중도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중도 정당 이런 건 거의 다 대부분 많이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도는 깨달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혜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게 고매하고 고준하고 아주 높은 진리보다는 눈앞에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하기 쉬워지고 중요한 것들은 다 생략하고 그렇게 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양변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태극, 음양, 그다음에 사상이 있어요.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나누기 쉽죠. 그러면 반드시 그 어떤 나눠진 것에서 또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이 인간이 사는 근본 패턴입니다. 예를 들면 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겠죠. 이런 형태가 현재도 무조건 그냥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럴 겁니다.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이제 타너 스님이 한국인이 하는 것을 전 세계가 따라할 것이다. 한국이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이렇게 완벽한 둘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세상을 뭔가 우리가 문화로서 그다음에 그 어떤 진리로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천병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이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구현해 내야 되는 게 남북 통일이죠. 이 지구상에 여러분 동서독이 통일됐을 때 이제 이념은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소련이 이제 연방이 해체되고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뭐 예멘이 통일 뭐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 남은 이념으로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통일하느냐의 모습이 전 세계의 이념을 이제 마지막 종식시키는 그런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은 그야말로 전 세계가 우리와 관련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소련 하여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문명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출가하기 전에 역사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죠. 우리 한국의 역사가 안타까웠어요. 조선조에 결국 동인 서인 노론소론 남인 북인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조선 전체를 흘러서 오다가 1800년대에 오면서 그게 이제 외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전 세계가 제국주의 열풍이 불면서 식민지를 찾아 나가는 시절에 일본, 뭐 러시아, 청나라, 미국 이렇게 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말이죠. 친러파가 있었고 친천파가 있었고 친일파가 있었고 친미파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태극이 음양으로 나눠져서 음양이 다시 사상으로 분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 안에서도 그러하고 외국도 외세도 이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한국은 통일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과제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전 세계의 문화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어요. 한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모르고 있으나 우리를 이제 연구하고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 걸 보고 있어요. 지금 10대, 20대가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을 듣고 하던 그 세대가 점점 이제 세대가 넘어가면서 20대, 30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 뭐 장관들 이런 사람이 젊었을 때 한국 드라마를 한 번씩 다 봤던 그런 세대가 이제 그 나라의 그 오피니언 리더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한국이 너무나 갈라져 있다. 볼 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 상황과 지금 직결돼 있다. 이게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다. 우리가 삼국이 통일할 때 여러분 고구려가 왜 통일을 못했습니까? 고구려를 통일해서 만주 지역까지 전부 다 있는 광활한 형태로 한번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구려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영계소문 아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막 투항을 해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신라는 나당연합군을 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백제는 또 무너지를 할 때 일본이 와서 도와줘서 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다 외세가 끼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통일을 못했던 역사가 삼국시대 때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어 오고 있다고 봐야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과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자체로 통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요. 1840년에 아편전쟁부터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할 때까지 100년간의 치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와 일본에게 너무나 많이 당했다. 이제 중국은 자기 내부 안에서 선택을 했어요. 어쨌든 공산주의라고 하는 걸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중국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인 거냐? 껍질을 벗겨보면 중화주의입니다. 중국은 중화주의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걸고 있지만 중국이 어떻게 세계 인류 국가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중국의 관심 사항이지요. 그 G2가 됐는데 미국과 더불어 어떻게 미국을 더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걸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라 옆에 살고 있어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중국이 안 된 나라가 몇 개국 없습니다. 그렇죠? 몽고도 지금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자치구가 돼 있는 경우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고 한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분별을 할 수밖에 없고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둘로 나눠진 거는 반드시 넷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궁극을 생각해야 된다. 결국은 근본의 세계는 태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내부에서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하나가 될 필요는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가장 강력한 것이 유교에서는 주역이고 불교에서는 이제 기신론이나 화엄이나 전부 이제 불교 전체가 불입법문이잖아요. 이런 내용, 그다음 그 한국의 불교 역사에서 최고의 인물을 선택해라 그러면 역시 원효대사일 겁니다. 원효대사의 핵심 사상은 화쟁과 회통입니다. 화쟁. 모든 쟁론을 하모니제이션, 화해시켜 가지고 하나로 이제 회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통이라고 하는 게 각자의 어떤 그 특성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겨진 가운데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영원한 과제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그 정치의 모습은 정치가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의 양상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거죠. 그걸 갈라치기를 하면 먹히니까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려고 상견례를 했는데 남자분하고 여자분 집안에서 모였는데 아버지끼리 얘기가 나왔는데 정치적 의견이 달랐다. 싸우다가 파혼했대요. 그렇게까지? 자, 지금 이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될 상황인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농담하시는 걸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국적은 바꿀 수 있으나 학연 지연은 바꿀 수 없다. 너 어디 고향 어디냐?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대학교 어디 나왔냐? 이건 영원히 못 바꾼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의 지혜가 보편적 지혜로 좀 발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제상을 극복해서 보여준다면 어느 나라도 이걸 극복한 나라는 잘 없죠. 근데 그거를 보여준다면 전 세계가 우리를 모델로 해서 굉장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무력이 아닌 물력의 시대를 한국이 맞이할 거다 그랬는데 물력, 그럴 문자 문화할 때 문자 물력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무력으로는 침입이 가능하지만 물력으로 그 나라를 침입을 한다는 건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문화영토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문화영토라고 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거기에서 자체로 핸드폰 보고 영상을 보면서 그냥 한국을 좋아하게 돼 있고 한국이 하는 걸 따르게 돼 있고 역사 공부하다가 외국인들이 우리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외국의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보다가 일본 사람이면 너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화 영토가 확장되고 있고 한국의 문화의 물력의 힘이 발전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국인이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한국인이 화합을 통해서 조화롭게 만들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전 세계에 있었던 멋진 통일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 남한에서도 우리 내부의 분열을 해결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 중심 사상은 한국의 최고의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원효, 그 다음에 모든 것을 435회, 235회로 무예법으로 해결했던 의상대사의 화엄 사상,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 대승기실론으로 풀 수 있다. 서양의 화이트헤드라는 사상가가 서양 사상사 전체는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플라톤이 뭡니까? 이데아와 현상계, 그렇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 근데 서양 철학 전체가 이 플라톤이 나누어진 이 두 가지로 나눠진 그 어떤 그 인식소를 가지고 영원히 그냥 이걸로 주석을 달고 있었다.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했다. 이 두 가지를 해결을 못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일심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수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유엔에서 회의를 하다가 지진이 나서 회의를 중단할까요?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영상 보셨어요? 뉴스에서? 전 세계가 지진이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빌 게이츠는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후 재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climate disaster라 그래요. 기후 재앙이라 그래요. 앞으로 올 여름은 역대로 가장 더울 겁니다. 여기는 엄청 더운데 저쪽에는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나는 일이 생겨날 겁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구에서 사과가 나던 것이 영주로 올라갔다가 이제 양구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아열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전 지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세상은 하나로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나라별로 나눠서 내립니까? 태풍이 오는데 뭐 국가를 분별해서 옵니까? 전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세계로 가고 있다. 노자 도덕경에 무서운 말이 있어요. 천지불인이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무자비하다. 태풍이 오고 폭우가 내리지만 인간에게는 생명체에게는 나쁠 수도 있으나 고여있는 썩은 물들을 한번 싹 씻어주기도 하고요. 정화하기도 하고요. 그런 형태를 끊임없이 보여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인들이 지구에 가한 어떤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기후의 어떤 문제와 지구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이걸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절박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타너 스님이 처음 접한 건 한 20년 가까이 됐을 때 2019년 정초에 꿈에서 타너 스님을 봤어요. 타너 스님 꿈에 나타나셨어요. 처음으로 꿈에 나타났고 그 이후에 또 나타나지 않는데 한 번 딱 꿈 꿨는데요. 그때 타너 스님 나오셔가지고 내가 글을 하도 많이 써서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글을 못 쓴다. 그래서 왼손으로 글을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름을 하나 지어줬구나. 그래서 글을 문자 갑을 할 때 을자 세 을자 있잖아요. 문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제는 갑을이 도취되는 시절이 온다. 갑과 을이 도취되는 시절이 온다. 전 세계의 갑들 속에서는 기대할 게 별로 없다. 을 속에 지혜 있고 훌륭한 도인들이 많이 숨어 있다.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글도 쓰고 강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타너 스님을 시봉하셨던 제자이셨던 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측근에서 시봉하셨던 분들이 깜짝 놀라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몰랐죠. 타너 스님 글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나중에는 밥을 혼자서 못 드실 때도 있으셨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아주 돌처럼 굳어가지고 시자들이 이렇게 어깨를 막 주물러 드리고 하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시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꿈 되게 용하다는 거예요. 그 꿈 되게 용하다. 아니 뭐 그 박수 칠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조금 느껴지십니까? 모든 세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라고 하는 형태가 갑을이 많이 도취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죠? 훌륭한 분들이 숨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 보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리더들이 별로 도덕적이지 않고 이제 한국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훌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다 못한 사람을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 거지. 내가 봤을 때 내보다 별로 못할 것 같은데 찍어야 돼 누군가를. 근데 우리 국민들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더 수준을 높여서 갑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어떤 지혜를 불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전 세계가 왜 명상 열풍이 불어올까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제8 아레아식의 작용이 있다. 전 세계는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지진 해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시절에
여러분 정감록에 있는 십승지를 찾아가실 겁니까? 환란이 없는 곳만 찾아가면 살 수 있습니까? 나 혼자만 환란이 없는 데 가서 있으면 됩니까? 우리만 어디서 숨어서 괜찮으면 됩니까? 우리만 노아의 방주에 어디 가서 그게 섬 하나 사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까? 그거는 별로 도에 가깝지 않아요. 타너 스님이 그래요. 정감록 같은 거 그다지 훌륭한 사상 아니다. 나만 살겠다는 게 이게 무슨 대승심도 없고 보살행도 없고 그런 게 무슨 큰 사상이라 할 수 있겠나. 어디든 함께 해야지.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냐. 부동심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수행을 해서 막 지진이 나고 나면 여진이 나잖아요. 그럼 이 여진이 당연히 여진이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러지만 겪었던 분들은 이 지진이 본진인지 여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야 이게 여진이었구나를 알지. 그러면 그게 500여 차례 막 이렇게 여진이 오면 얼마나 마음이 다시 놀라겠어요. 불안 공포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그 불안 공포,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이라고 하는 걸 가려면 마음이 공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던 수행을 그때 한다고 해서 잘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나도 모르게 명상 열풍에 들고 있는 것은 이 지구가 뭔가 변동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교이기만 할 필요는 또 없겠다. 어떤 나라든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수행법이 있으면 그래도 그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여러분 놀랐을 때 사람들이 막 이 폭력적이 될 수 있고 이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상이 지금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저는 제가 스스로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판단을 가만히 놓고 보면 전 세계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환란은 올 텐데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분석하고 할 거며 그걸 생각하기 전에 한 마음으로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든든한 단전이 그걸 지켜줄 수 있느냐. 한 생각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공부가 많이 돼서 옆에 막 놀라서 그 다음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 옆에서 평온한 언어로 그 다음에 자비심으로 그분들 옆에서 괜찮습니다. 호흡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연부를 좀 해보세요. 화두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을 숨을 쉬고 다시 저기를 하시고 알아차림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실 수 있다면 마음이 흔들리면 몸은 다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런 걸로 이끄는 방식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번은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이 온다면 이제는 대응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있는 곳 주변에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뭡니까? 생사에 대한 마음을 크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일단 없어야 되죠. 여러분 헌옷 이 벗고 새 옷 갈아입는 수준의 것이 생사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일단 없애고 그냥 자리 이동하는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죽음이 그다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내 주변에 조금이라도 힘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보살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비심을 가지고 보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심플합니다. 돈은 간단한 거예요. 돈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렵기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마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을 나도 모르기 때문이죠. 쉽기로 말하자면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처럼 쉽고 어렵기로 말하자면 도봉타월이다. 몽둥이로 달을 때리는 것과 같다. 내 눈앞에 있는 달을 때리면 곧장 맞을 것 같은데 아무리 때려도 맞히지 않고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접근을 못 하겠고 잘 안 된다. 그게 도요, 그게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공을 하셔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셔라.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살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절에 잘 나오시고 법회도 잘 하시고 기도도 잘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절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나오죠. 어디가 집에 문제가 생기시면 못 오신다 그래요. 거사님이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집에 무슨 일이 있기도 하시고 못 나오신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못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동안 이제 못 나오다가 언제 절에 다니셨냐는 것처럼 돼버리고 그냥 일상 속에 묻혀서 예전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죠. 살다 보면 평온할 때 정진하고 수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습관이 돼서 매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그것이 위기 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는 어쨌든 하루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매일 정진을 50분 이상은 해온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걸 해야 되니까 그냥 할 마음이 나지 않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나는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거사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 그 옆방에서 경을 읽으신 분이 계시고요. 거기서 참선을 하신 분이 계시고요. 잠깐 나가서 다른 공간에서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떴는데 그래도 그동안 내가 하고 있던 기도를 아들에게 해주신, 영공으로 해주신 그런 어머니가 계시고요. 영공의 힘은 위기 때 발휘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타너 스님이 말씀하신 게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뭔가 큰 변동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럴 법한 얘기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나는 내 일을 할 뿐입니다. 매일 해왔던 수행, 매일 해왔던 공부, 그 다음에 매일 해왔던 공덕,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좀 되겠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어려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지내왔던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지내왔는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스님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지금 이날까지 올 때까지 수없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스승이 계셨고 저를 챙겨주셨던 주변의 분들, 동료들, 어른들 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없으니까 제가 공부할 때 어렵게 공부한 거를 조금이라도 쉽게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실에서 뭐 이런 걸 잘 못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앞으로는 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하고 살아보고 싶다. 이런 게 제 마음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세상은 갈등이다. 근데 여러분 이번 시대만 갈등인가요? 이번 시대만 과독인가요? 이번 시대만 환란입니까? 불교가 지금 21세기만 위기인가요? 한국 불교의 위기 아니었던 적이 있나요? 한국이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 세대는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세대예요. 우리 삼촌들만 해도 월남전 다녀오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를 겪으셨고요. 그 윗세대는 일제시대를 겪으셨고요. 전쟁 없이 살았던 세대가 별로 잘 없어요. 우리 이웃 나라에는 전쟁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은 한 세상은 없습니다. 이건 사바세계잖아요. 사바세계입니다. 인토입니다.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참고 살래? 아니면 수행하고 살래? 참는 거로는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분노를 어떻게 참겠습니까? 분노를 알아차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 화두를 들고 분노가 일어날 때 염불을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일어나는 불을 그동안 쌓아왔던 서늘한 수행의 기운으로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물기운으로 끌 수 있을 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불을 끄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고 옆에 가서 같이 불을 꺼줄 수 있다. 이게 남은 우리의 그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구는 비유를 들자면 거대한 배가 약간 침몰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교에서는 환극경세서에서 소강절의 환극경세서에서 시대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사망오제가 있었던 성군이 살았던 요순우탕 문무주공처럼 그런 시대가 있었고 사망오패 시대가 있어요. 패권 이제 패도 정치 사망오제 사망오패 이후에는 이적운이 오고 금수운이 온다. 이적이라고 하는 건 오랑캐들이 와서 중원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워진다. 근데 그 다음 운은 금수운이래요. 인간이 동물처럼 욕망에 이끌려서 산다. 그러나 그 금수운이 지나고 나면 다시 성인이 나오는 사망오제하는 황운이 다시 온다. 멸망하지 않는다. 유교의 역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요. 대방등 대집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법시대 1000년, 상법시대 1000년이 있다. 그 다음 말법시대가 온다. 정법시대는 500년씩 나눠진다. 처음 부처님 인멸을 하시고 나서 500년은 어떤 시대냐. 해탈 견고, 해탈 뇌고의 시대다. 해탈하는 분이 많다. 부처님을 막 직접 보고 법문 듣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제자들이 계시니까 해탈하시는 분이 많다. 그 다음 500년은 선정 내고 선정에 드시는 분이 많다. 그게 정법시대 1000년입니다. 그 다음 1000년은 상법시대입니다. 불상할 때 상입니다. 부처님을 직접 보고 듣고 했는 분이 없으니 거리가 멀으니 불상을 모셔놓고 부처님을 법을 배우는 시대다. 그 다음 상법시대 500년 가운데는 다문견고 선정에 들거나 해탈은 많이 못해도 부처님 말씀을 다 외우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실천하고 그 경전을 모시고 열심히 정진하는 분들이 많은 시대가 500년이다. 그 다음은 공부는 잘 안 되고 그래도 탑사내고 부처님 불법을 숭상해서 불법을 잘 선양할 수 있게 포교를 하고 절을 짓고 그 다음에 이 탑을 짓고 하는 그런 신심 있는 시대가 그래도 상법시대다. 이 2000년이 지나고 나면 말법시대가 온다. 말법시대가 오면 아주 발심하지 않은 사람이 출가를 해서 비구니가 돼서 오히려 불법을 해친다. 사자신충이다. 불교 안에서는 불자들, 스님들이 오히려 불법을 해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 미륵이 오신다. 다시금 정법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교에도 다 있어요. 기독교에도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직선입니다. 직선이에요. 그 다음 종말을 얘기하지만 종말이 아니라 성숙이고 결실이다. 동양의 역학에 입각하면 그러니까 이걸 다 시대적인 부분을 믿으시고 지구는 아직까지 수명이 반밖에 오지 않았다. 여름과 가을이 이제 교체기가 돼 있어서 이렇게 불기운이 많고 분노도 많고 땅에 불기운이 생겨가지고 북빙하도 다 녹고 이런 변역이 온다. 다음부터는 요게 좀 지나고 나면 성숙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이런 계기를 맞이했으니 우리가 전 세계가 명상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인간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철학을 할 수 있게 됐다.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계획을 세워서 살겠느냐. 죽음이 없다면은 뭐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죠. 편하고 좋은 것부터 먼저 다 하다가 나중에 해도 될 겁니다. 근데 유한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보고 주변에서 죽어가는 분들을 내 친한 분들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에게도 죽음이 올 텐데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이렇게 깊이 있는 사유를 하게 되고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가리게 되고 급한 일들을 먼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찾아가게 된다. 세상이 시끄러워지면서 더 수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정법시대를 다시 만들게 되는 힘이 될 것이고 전 세계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참선 수행을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쁜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는 일이 없고요. 파괴가 파괴로 끝나는 것이 없고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 그래서 세상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세상에 어떤 일이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때도 좋은 때다. 일일시 호일이다. 이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우리에게 좋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태평성대에는 공덕 지을 게 별로 없어요. 뭐 옆에 다 잘 사는데 힘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이번 생에 우리는 막 좀 그 세상이 시끄럽다면 뭐 그게 진짜 맞다면 그동안 밀린 보살행이나 좀 실컷 합시다. 예. 말법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요. 내 마음에는 말법 시대가 없어요. 그죠? 예, 세상에는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가 있지만 마음에는 정법 시대만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정법 시대에 살아도 말법 시대를 사는 중생이고, 정법 시대가 열려도 부처님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부처님 옆에 법문하고 계셔도 뭐하노 그러고 지나가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르면 항상 정법 시대요.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아주 산란하면 아무리 좋은 세상에 와 있어도 내 혼자 말법 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 수행을 해서 잘 정진으로 잘 극복하시고 한국인 전체가 지혜가 생겨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잘 극복하는 모습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줘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돼서 한류가 이제는 수행과 보살행의 한류가 전 세계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불자 여러분부터 힘을 내 가지고 발심을 하고 매일 수행하는 연공을 하시고 그렇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